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전술 핵 사격 훈련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민감하죠. 요즘 북한 핵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또 미국과 핵 공유, 핵 우산, 핵 관련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목에 전술 핵이 들어가니까 벌써부터 긴장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군썰 이주석 이놈이 맨날 해병대 얘기만 키득키득 하더니만 이제 얘가 컸구나. 제법 그럴싸한 제목을 달고서 이러다가 얘가 신인균의 국방TV 이런 걸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벌써부터 긴장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군사기밀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걸 위반해서 구속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교 출신인 관계로 군썰 이주석 저놈은 아마도 엄청 극비의 1급 비밀을 알고 있을 거야. 오늘 제목만 놓고 보면 제가 오늘 무슨 천기누설을 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아무래도 오늘 이 방송이 군썰 이주석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 이 추운 겨울에 저는 체포관문 면회 가서 사식이라도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 저로서야 참 고맙지요. 하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현역 시절에 군사비밀 2급까지만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1급 비밀은 전 본 적도 없어요. 어떤 내용이 1급 비밀인지도 모릅니다. 예비 위관 장교들, 높은 사람들 말고요. 특히 정부 특수 이런 거 들어가는 부대에 있었던 그 위관 장교들 술자리에서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하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그건 얘기 못해 이러면요, 그건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한 군사기밀을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내용이 별 볼 일 없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에 작게 5027 많이 들어보셨죠? 전면전이 발발하면 해병대 1사단이 북한 어디로 어떻게 이런 거, 그것도 2급 비밀밖에 안 돼요. 군사비밀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럴싸한 제목을 달고 뭔가 그동안 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하는 거 아니냐, 제가 고급 군사TV를 지향하는 거냐, 그럼 오늘부터는 해병대 얘기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께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먼저 밝힙니다.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하죠. 그리고 저는 일단 배운 사람 티가 안 나서 못해요. 그렇게 해봤자 남들이 믿어주지도 않아요. 앞으로는 말을 좀 이렇게 좀 고상하게 배운 사람처럼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나, 아니면 성형수술을 해야 되나. 참나 이게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병대가 전술핵을 못 믿으시겠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 해병대 김포 2사단, 그때는 여단이었죠. 아무튼 김포에서 해병대가 전술핵 발사 훈련을 했다. 제가 제보를 받고 다른 분들께 확인을 했더니만 확실히 전술핵 발사 훈련을 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해병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꾸 말을 빙빙 돌리면 여러분이 짜증내실 테니까 전술핵 발사 훈련의 모습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저도 잘 압니다. 해병대는 뭘 가지고서 쐈냐 이거죠. 그렇게 전술 핵폭탄을 쏘려면 쏘는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 용어로 투발수단. 해병대 2여단은 155mm 곡사포를 사용했습니다. 어디서? 당연히 김포에서 쐈죠. 지역은 오리정 못 미쳐서 갈산리 근처. 70년대 초반 당시에는 수송중대 또 MIU 즉 북파부대인 까치부대가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세부적인 위치까지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북 애들 하는 걸 보면 그 전술핵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예전에 그 위치에서 다시 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중요한 전술핵 발사 위치를 오픈해도 되는 거냐? 너 장교 출신의 놈이 어쩌면 그렇게도 보안 의식이 없어? 이렇게 저를 질타하실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이 어떤 때인데요. 50년 전 그 자리 거기서 못 쏴요. 요즘은 미군 전술핵이 예전처럼 그렇게 곡사포로 쏘는 그런 방식이 아니래요. 군사 분야 마니아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B-61 계열의 폭탄이 지금 미군들이 운영하는 전술핵이라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쏜대요. 155mm 견인 곡사포 끌고 가서 50년 전 그 자리에서 쏠 일은 없다 이거죠. 자, 그럼 7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전술핵 발사 훈련은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훈련 명칭은 핵사격. 155mm 포는 여러 개가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딱 한 문만 사격 훈련을 했다고 하네요. 당연하죠. 핵폭탄을 쏘는데 포병의 일반적인 사격법, 수정산이 효력사, 이렇게 중대 10발, 그러면 중대에는 155mm 포가 6문이 있으니까 6 곱하기 10, 그럼 60발? 핵폭탄을 그렇게 수십 발씩 쏘면 그게 핵이야. 근데 155mm 고폭탄이 낫지. 참나. 지금 제가 포병 중대 이런 말을 썼는데, 육군 포병과 해병대 포병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중대라는 명칭. 즉 육군에서는 포병 중대를 포대라고 하는데, 해병대는 포병 중대를 그냥 중대라고 한다는 점. 그럼 육군 포병에서는 중대장이 아니라 포대장이라는 뜻이죠. 아무튼 6문 중에 딱 한 문만 동원해서 실제 사격 직전까지 발사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퀴즈. 155mm 포는 원래 2여단에 편제된 장비니까 그거에 매달 돌아가면서 발사하는 포를 지정하면 되지만, 포탄, 즉 155mm 핵폭탄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김포 해병대 2여단 탄약고에, 아니면 상급 작전통제부대인 육군 수도군단 탄약고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술핵은 우리 한국군 포탄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미군 포탄. 따라서 당시 미군이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격 훈련, 즉 핵발사 훈련 날짜가 되면 미군 UH-1H 헬기에 이 포탄을 싣고 오는데 딱 한 발. 이때 건쉽, 즉 공격 헬기 2대가 이 UH-1H 헬기를 호위했다고 합니다. 이 헬기가 착륙을 하고 사격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이 공격 헬기는 상공을 맴돌면서 발사 지점에 대한 공중 순찰과 엄호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70년대 초반이면 아마도 코브라 헬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때 미군 중에 한국군 카츄샤가 있어서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동두천 미 7사단에서 왔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탄은 당시 동두천의 미 7사단이 보관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미군들은 모두가 미 7사단 마크가 아닌 미 8군 마크를 부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은 입대 전에 어려서부터 성장한 동네 인근에 미군들이 아주 많아서 미군 부대 마크만 딱 봐도 얘들이 어디에 있는 무슨 부대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미군들이 전부 미 8군 마크를 부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포탄에 대한 사용 권한이 미 8군 사령관에게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당연하죠. 미 8군 사령관, 주한 미군 사령관, 한미 연합군 사령관, 그분이 간표가 한 4개 정도 되잖아요. 그게 핵을 쏘는데, 그럼 미군 한 4스타 정도가 쏴 이렇게 하는 거지. 그 7사단장 2스타가 아무리 미군이 그 파워가 세다고 그래도 이 정도는 4스타 정도가 해야 돼요. 그래서 미 8군 사령관에게 있었던 게 아닐까? 그게 확실해요. 제가 보기엔 동두천의 그 미 7사단은 단순히 이 포탄의 보관, 관리만 담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탄은 일반적인 155mm 고폭탄보다는 1.5배 정도 길었다고 합니다. 크죠, 일단. 그럼 두께, 직경도 더 넓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아, 참 무식하게. 직경이 크면 그 155mm보다 더 크다는 건데 그게 들어가요? 말이 되는 생각을 하지.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기럭지는 좀 길어도 되지만 굵기는 너무 굵으면 안 돼요. 조금만 저거 해도.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네. 아무튼 속궁합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색깔이 아주 특이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고폭탄은 약간 연두색 계열의 국방색, 거기다가 노란색 글씨. 하지만 이 핵폭탄은 옅은 청색, 하늘색보다는 조금 진한 정도, 그런 색이어서 한눈에 봐도 이거 아주 특수한 포탄이구나, 이거 물건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중간 정리를 하면 155mm 포는 해병대 김포 2여단 거, 하지만 포탄은 미군 거. 매달 사격 훈련을 할 때마다 미군들이 공격 헬기 2대의 엄호하에 UH, 원H 헬기에 딱 한 발만 싣고 와서 핵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쟁이 발발해도 이런 순서에 의해서 전술핵이 발사된다는 뜻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전술핵 포탄을 발사하는 대포, 이건 155mm 견인포라고 해서 아무 포에나 장전을 해서 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미제 곡사포에서만 쏠 수 있었다. 즉 국산 155mm 곡사포로는 쏠 수 없었다. 미군이 허락은 안 한다, 이 뜻이죠. 당시 해병대 김포 2여단이 가지고 있던 155mm 포는 미제, 겉면에 USMC라는 표시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건 아무래도 2차 대전 때 사용하다가 6.25 때 미군이 다시 들여와서 나중에 우리 한국군에게 넘겨주고 간 장비가 이게 분명합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해병대 포항 1사단 포병 11대대, 그러니까 155mm 견인 곡사포 대대가 71년 연말에 경기도 연천에서 실사격 훈련을 마치고 1중대는 바로 김포로 이동을 해서 하성에 주둔을 시작했고, 2중대, 3중대는 일단 포항으로 철수했다가 그 다음 해인 72년 1월 10일 김포로 이동을 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김포 2여단의 155mm 견인포는 미제가 확실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검색해 보니까 이때 미군 155mm 견인 곡사포가 M114 계열,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1983년 KH179라는 국산 155mm 견인 곡사포가 나왔는데, 국산 견인포에서는 미군이 사격을 허락하지 않았다. 왜?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쏘다가 장비의 문제로 그 자리에서 터지면 우리가 핵폭탄 한 발 맞은 꼴이잖아요. 다 죽죠, 근처에 있으면. 그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1970년대에는 155mm 국산이 개발되기 전이니까 이때는 미제냐 국산이냐 굳이 이런 걸 따지지 않아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전술핵이 과연 뭐냐, 이걸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장교 출신이라고 해서 일반 사병 출신들은 모르는 최고급 군사기밀, 이런 걸 알고 있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아까도 벌써 2번, 3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셔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름 믿을 수 있는 국내 유명 신문에 다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미국, 소련 이런 거 다 빼고 우리나라의 전술핵 역사만 먼저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58년 1월 주한미군이 어네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 또 핵지뢰 280mm 포, 8인치 포, 곡사포죠, 등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폭탄을, 그리고 1964년 10월에 155mm 곡사포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폭탄을 들여왔다고 합니다. 1967년에는 이런 각종 전술 핵폭탄의 수량이 950개,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950기가 전부 155mm는 아니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사일, 8인치 포 등
여러 투발 수단에서 쏠 수 있는 전술핵의 합계가 950개까지 갔었다는 뜻입니다. 이후로 이 수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1991년 10월 18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는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전술핵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군이 과거 냉전기 때 여러 투발 수단을 가지고서 운영했던 그런 방식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주로 공중투하 B-61 그리고 트라이던트2 SLBM 등만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 전술핵이 내일 들어온다고 해도 해병대와 같은 지상군이 전술핵을 발사할 일은 없다. 이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 중에서 최신형에 속하는 무기의 위력은 5에서 7킬로톤 그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위력이 15킬로톤이라고 하니까 요즘에 최신 전술핵은 히로시마 절반 정도의 위력, 물론 그거 말고도 위력을 더욱 줄여서 0.3킬로톤, 1.5킬로톤 등 다양한 범위의 위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술핵 B-61은 F-16, F-15, F-35 이런 전투기에서 투하하고 SLBM은 잠수함에서 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김포로 가서 70년대 당시 이 155mm 전술핵은 어디로 쏘는 훈련을 했을까요? 목표가 어디냐 얘기예요. 서울 쪽으로 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잠깐 구글러스 위성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정 근처 갈산리에서 155mm 곡사포의 최대 사거리 12km를 보니까 지도에서는 대략 제가 이렇게 노란 선으로 그려 놨는데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 하얀 선이 염하수로 또 염하강, 그 좌측이 강화도, 또 오른쪽 여기가 위쪽에 임진강과 아래쪽에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 그럼 중간에 여기가 바로 김포반도 북쪽 끝이 되는 거죠. 당시 7호 장약을 쓰면 이 정도 거리까지는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이 위쪽으로 좀 하얗게 보이는 이 지점이 여기가 개성이니까 거긴 155mm 곡사포 가지고서는 택도 없다. 너무 멀죠. 여긴 이쪽 육군에서 쏘면 되겠네. 그럼 이 전술핵의 용도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일단 핵이라는 게 1대1 다이다이 완타치 붙었는데 한쪽이 허리춤에서 흉기를 꺼냈다. 그건 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저기 한강하고 이쪽 여기서 도강에 성공할 것 같다. 저기 막대한 병력과 화력을 한강하고 이쪽에 북쪽에 집결시키고 김포반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우리 쪽에서는 힘이 붙인다. 뭐 이럴 때 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포병 전술에서는 일단 발사하고 나면 진지 변환을 하죠. 적이라고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계획된 진지로 잽싸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70년대 당시 이 핵사격 훈련에서는 일단 쏘고 나면 딱 한 발이죠. 진지 변환이라기보다는 남쪽으로, 물론 예정된 지점이 있죠. 그건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남쪽으로 제법 먼 지점까지 그냥 보따리 싸서 사라지는 거였다고 합니다. 저쪽에서 한 방 맞으면 도강을 시도한다든가 뭐 그런 건 아예 꿈도 꾸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달 실시했던 전술핵 발사 훈련 때 혹시 무위탄을 사용한 건 아니냐,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절대 그렇지 않다. 제보자께서는 실탄이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핵폭탄 실탄을 장전했다는 거죠. 하지만 장약은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아가다면 큰일 나죠. 그런 다음 발사 1분 전부터 카운트다운, 1분 전, 30초 전, 그리고 10초 전부터는 그건 미군들이 있었으니까 영어로 했을 것 같은데요. 10, 9, 8 뭐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발사, 발사는 뭐라고 그러나? 파이어? 넘어가요. 실제로 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근데 80년대 중반부터는 이런 훈련을 했다는 분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80년대 당시 그 훈련을 직접 했던 2사단 155mm 포병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80년대 중반에는 아예 그런 훈련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작전 계획은 적이나 아군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해병대 2사단에선 안 하고 83년 말쯤에 김포공항 근처에 있던 육군 수도군단 653 포병, 즉 155mm 견인 포병이 김포 마송으로 들어왔는데, 혹시 전술핵 관련 임무를 육군 수도군단 포병에서 가져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부터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KH-179, 그럼 또 그때는 미군이 허락을 했나?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은 1991년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해병대든 육군이든 이런 훈련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해요. 보이는 게 뭘 보여, 이 자식 말은 이상하게 하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50년 전 냉전 시기 여차하면 한반도에 비축해두고 있었던 최대 950발의 전술핵, 핵폭탄 중에서 한 발을 쏘기 위해 김포의 해병대 2여단은 매달 발사훈련을 했다. 이런 사연을 소개해봤습니다. 그나저나 저 북쪽 애들 핵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대1 다이다이 붙기 전에 상대편을 딱 보니까 키도 엄청 적어. 거기다가 삐쩍 꼴았어. 힘도 없어. 서 있는 자세부터가 금방 쓰러질 것 같아. 못 먹어서. 근데 이 자식이 뒤춤에다가 사시미 칼을 꽂고 있는 거야. 그것도 통참치, 뭐 2m, 3m 이런 거 있잖아요. 이따만한 거 이렇게 옆으로 포뜨는 거, 긴 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청계천 세운상가 가서 몰래 뭐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도 답답하실 겁니다. 답답해요. 짜증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